네, 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의 발언 속에서 투자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그 노하우를 함께 대방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좀 금요일입니다. 약간 좀 여유를 가지면서 볼 수 있을지 좀 두고 보고요. 예. 일단 주요 인사 첫 번째 인물의 말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일부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래도 코스피가 2,500선까지는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까지 이제 2,400선을 약간 간신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4,500선, 이 꿈 같은 얘기거든요. 아직까지 예. 느낌은. 최근 굉장히 증시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 행보는 이해가 됩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날 또 재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여론을 갖다가 이제 우회하려는 그런 어떤 이제 의도로 풀이되긴 하지만 어쨌건 이제 주식시장과 증시만 보면은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저께죠. 날짜로는 그저께가 되는데 이제 여의도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증시가 정상화된다면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4,500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정상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382조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당론을 정했습니다. 네. 이게 당론이라는 게 뭐 꼭 좋으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 당론이 좋다는 뜻이 뭐냐면 국회의원들 300명이 한 명이 다 이제 국회 입법기관이도 불구하고 어느 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론을 정해버리면은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그런 점에서 당론이라는 것이 좋으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로는 이제 당론이라는 게 존재하고 당론에서 위배되면은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정치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론을 갖다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382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라고 발언을 했냐면은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용산과 여권에서 약간 주춤하더라. 원래는 좀 약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주춤하더라. 왜 그러느냐? 같이 이제 이게 옳다고 하면 이제 같이 손잡고 나가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이런 의지를 보였다면 사실은 상법 382조 개정이 현실화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론이고 상법 382조를 개정을 하는 거. 여기 이제 주요 골자를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다. 예,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대기업의 총수들이 모여서 어려움을 또 토로했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어찌됐건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 바입니까? 예. 그러니까 382조 사망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저도 이제 이 문제를 한 1년 전에 처음에 인식을 했을 때는 380조 사망에 이사가 회사 이익을 충실히 해야 된다. 이거 뭐 있으란 만한 얘기 아니냐. 당연히 이사는 그런 존재고 그걸 위해서 심지어 이제 음으로 양으로 이제 혜택을 입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에서 같은 경우도 못해도 한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연봉을 수령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어떤 대외적인 어떤 명성도 더불어 생기는데 그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이익을 갖다 열심히 일한 게 맞지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의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빠졌느냐?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사들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주주의 이익에 위배하는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주의 재산에 손실을 갖다 끼치면서 이사들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이런 어떤 중요한 결정을 갖다 볼 수 있는 과거의 사례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면 에버랜드 전환 사채입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는 지금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승계를 받는 중요한 첫 번째 단초가 되는 이제 작업이 에버랜드 전환 사채였는데 에버랜드가
당시에 그 가격보다 이재용 이제 회장, 뭐 당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에게 11분의 1 가격으로 이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네. 권리를 누가 부여했느냐? 이사회가, 에버랜드 이사회가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11분의 1의 가격을 갖고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내가 지금 삼성전자나 어떤 상장사를 사는데 11분의 1의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엄청난 특혜죠. 이 특혜를 이재용 회장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랑 여기저기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결국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때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던 그땐 대법관이셨던 양승태 대법관께서 야, 상법 어디에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조항이 있느냐? 없다. 이게 위법이라고 판결한 대법관 분들은 사실 법리를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리를 잘 모른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만 하면 이제 법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대법원은 법대로 해석이 되니까 삼성 에버랜드, 그러니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이사들의 위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잣대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동안. 그 불법으로 갖다가 여기서 상식적으로는 이상하지만은 법의 잣대로는 사실은 그 불법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사례이고 예. 또 다른 사례가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삼성물산이 주주들의 이제 손실을 끼치면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사안도 있지만 뭐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그룹 총수로서는 최초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사건의 이제 팀장이 누구였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예. 주인 검사가 누구였냐?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봐도 사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법리적으로 봐도 위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상법 382조가 없으면 이런 사례가 계속 비일비재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여러 단체에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 382조를 개정하겠다라고 나섰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네, 또 기업들의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마 위에 오르는 이슈가 됐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준 게 가장 최근의 사례로 바로 이제 LG화학이 LG 에너솔루션 물적 분할할 때 많은 소액주주들,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LG 에너솔 지금이야 뭐 2차 전지가 뭐 좀 안 좋지만 당시만 해도 2차 전지 엄청난 시장으로 어떤 그 기대를 받고 LG화학 주가 쭉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내가 LG화학의 본연의 어떤 화학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LG화학이 갖고 있던 LG 에너솔루션 2차 전지를 만드는 그 사업부를 보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걸 물적 분할을 해버리니까 그럼 LG화학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반대한다 했지만은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과반수가 넘으니까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일단은 LG화학 이사들이 여기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찬성했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382조 3망이 개정된다면 이사들은 회사라고 말하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사례를 밀어본다면 소수의 재벌들이 이제 지시한 것에 이사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사들이 382조 3망이 개정돼서 주주라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내가 지시한 거를 나는 수용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범법이 되니까 나는 수용 못하겠다는 근거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82조 3항이 개정돼 있었다면 LG화학의 LG에너솔루션 물적 분할은 없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382조 3항을 개정한다고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 대표는 분리 과세까지 좀 지지하고 나선 상황인데 뭐 실제 법제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 좀 봐야겠죠.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뭐 삼성, SK, 현대차 이런 대기업 사장단들이 우리를 좀 생각해달라고 하면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추천 말마말 이제 두 번째 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엔비디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약간 좀 잠잠해졌는데 어쨌든 네.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시간 내로 떨어져서 여러 가지 좀 의문을 남겼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것이 두 가지가 이제 그대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이제 상회할 것이다. 시장 전망치보다 더 좋은 실적 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8월에 이제 발표한 이제 2분기 실적에서도 엔비디아가 당시에도 시장 전망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미국 서부에 있죠. 실리콘밸리에 있고 미국 증시는 미국 동부에 뉴욕에 있다 보니까 미국 동부의 시장에 마감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서부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갖다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가 반영이 되는데 그때도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을 하고 그 다음날 정규장 시장 열리니까 엔비디아가 그때 말씀드린 2분기 실적에서도 정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6%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좋은 실적을 했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월가의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야 이것 갖고는 난 불안해.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떨어졌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시총 1위 기업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총 1위 기업입니다. 3조 5천억 달러.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일설에는 4조 달러. 인류 역사상 최초로 4조 달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이게 상승하고 있지만 어쨌건 당시에는 실적을 발표할 당시에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불만이 따르면서 실적 6% 주가 6% 떨어졌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사실은 높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일시적으로는 5% 결국은 장 마감했을 때는 시간의 거래 장 마감했을 때는 2.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우리나라 주식들 SK하이닉스, 테크웨잉 등도 어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 일부 이제 엔비디아 이제 밸류체인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SK하이닉스도 오늘 오름세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가 5.7% 시가 대비 상승을 높이고 있고, 네. 또 테크윙도 이거래에서 5% 상승이고 오늘 추가적으로 1% 강세이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엔비디아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밸류체인도 지금 좀 반응을 보이네. 이런 다소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예, 펼쳐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학습 효과 아니냐. 그러니까 2분기에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졌지만 결국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것이고 월가가 너무 기대가 과도했다. 이런 것 학습 효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SK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이제 H100, B100에 대해서 메모리를 만든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테크용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 계실 때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SK하이닉스가 H100-3를 만들면 반드시 불량품인지 우량품인지 검사를 해야 되죠. 검사를 할 때 필요한 장비를 테크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윙도 역시 엔비디아의 관련주, H100 관련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차트에 나오는 대로 그 어저께 하루 종가를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떨어졌다 아직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0.6% 떨어졌습니다. 근데 테크윙은 어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는 큰 주식이죠. 근데 테크윙은 그보다 시총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YTD를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사실 테크윙보다는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테크윙이 SK하이닉스보다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크윙이 엔비디아에 관련된 주식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올해 수익률이 거의 엔비디아만큼이네 200% 넘는 이제 수익률을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그런 강력한 지지 여파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테크윙이 SK하이닉스를 갖다 누르는 실적을 수익률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스화 CEO의 발언도 주목이 됐습니다. 공급망에 함께 있는 협력사를 언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이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네.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 중에서 메모리 기업으로는 이제 젠슨 왕이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을 갖다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은 삼성전자가 없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 없다는 것도 인지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삼성전자 없는 것이 또 이해는 된다. 왜? 삼성전자 HBM3 엔비디아 납품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도 스마트폰도 가장 비싼 스마트폰 예를 들면 삼성 같으면 갤럭시가 있고 네. 갤럭시보다 A 그러니까 중저가형 스마트폰이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중저가형 칩이 있어요. A 시리즈라고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를 삼성전자가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엔비디아의 고가의 칩, 그러니까 H100, H200, B100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삼성전자가 납품을 못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CEO 입장에서는 굳이 전 세계 수많은 공급업체를 언급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언급할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중요한 기업은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또 한번 삼성전자의 어떤 주주들에게서는 비애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분발이 촉구되는 그런 네.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고 시장이 원하는 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계속 예, 이런 예.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예. 모습을 좀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수장 말말말 함께했고요.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